안녕하세요. 엄빛바다입니다. 전자우리엔 첫걸음 16-1강 이제 마장조, 우리가 보통 이키라고 그러죠. 마장조란 말은 마음을 어떠mom으로 한다. 어떠mom이 뭐예요? 어떠mom이 도를 어떠mom이라고 그러잖아. 어떠mom이라고 그러고 소를 딸림엄이라 그러고 딸림 파를 버금딸림엄이라 그럽니다. 버금딸림엄 도를 어떠mom이라 그러고 도를 어떠mom으로 하는 이를 어떠mom으로 하는 어떠mom이 게이름으로는 도를 어떠mom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장추란 말은 마음을 영어로는 이음을 마음을 어떠mom으로 한다. 도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이름에서는 도를 우리나라 음이름은 이음을 마라고 그러죠. 마음을 어떠mom으로 한 장조를 마장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이름 마음을 어떠mom으로 한다. 마음을 도로 하는 장조를 마장조라고 한다. 마음을 뭐라고 한다? 도로 한다는 거예요. 도로 하는 장조를 마장조라고 한다. 영어로는 이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mom을 기준으로 화음을 3화음으로 만드는 것을 1도 화음이라 그러고 딸림음을 미음으로 해서 3화음을 만드는 것을 딸림화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버금딸림음을 미음으로 해서 3화음을 만드는 것을 버금딸림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음과 딸림화음과 버금딸림화음을 주요 3화음이라고 합니다. 주요 3화음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키 마장조를 연주를 할 때는 어떤 화음과 버금딸림화음과 딸림화음만 있으면 연주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화음과 딸림화음과 버금딸림화음을 주요 3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음을 1도 화음이라고 하고 딸림화음을 5도 화음이라고 하고 버금딸림화음을 4도 화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요리집에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을 만드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1, 2, 3, 4, 5, 6, 7, 8 처음엔 뭐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세 번째는 뭘 하고 그렇게 해서 음식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짬뽕을 시켰다. 짬뽕을 만드는 순서가 따로 있어요. 짜장면 만드는 순서와 짬뽕 만드는 순서가 다르죠. 그리고 탕수육을 시켰다. 탕수육 시키면 탕수육 만드는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음악에서도 이 순서, 차례, 처음에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세 번째 뭐하고 이렇게 순서를 아는 것이 뭐다? 실력이다. 실력이 뭐냐? 이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전자우리엔 첫걸음을 하면서 지금 많은 순서를 알고 있어요. C키 배웠죠? F키 배웠죠? G키 배웠죠? 그 다음에 B 플랫키 내림 나장조 배웠죠? 그 다음에 D키 배웠죠?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세 개짜리 E 플랫키 배웠어요. E 플랫키 그 다음에 A키 배웠어요. A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배웠어요. 장조는 몇 개가 있죠?
15개가 있는데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12키, 13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순서를 알고 한다면 연주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례, 순서, 처음엔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세 번째 뭐 한다. 만약에 C키가 나왔다. C키는 어디에서 출발을 한다. F키는 어디에서 출발을 한다. G키는 어디에서 출발을 한다. 그리고 출발점을 알았으면 운지가 나와야 되죠. 운지가 나와야 되죠. 손가락 번호 1, 2, 3, 1, 2, 3, 4, 5, 1, 2, 3 어디를 1번으로 잡을 것인가, 어디를 1번으로 운지를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면 만드는 순서로 만들면 아무리 해도 짬뽕이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차례, 순서가 참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운지번호 다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게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반음은 미파와 시도 사이가 반음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게이름에서 반음이 미파와 시도 사이가 된다. 음이름에서 어디가 된다 그랬죠? E와 F 사이가 반음이고, 그 다음에 B와 C 사이가 반음이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샵이나 플랫을 붙일 때는 항상 게이름의 미파 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음을 도를 잡든지 미파 시도를 도로 반음으로 만들어주고 그 외음을 온음으로 만들어주는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실력이다. 그래서 음이름은 변함이 없죠. 그죠? 음이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는 게 뭐예요? 게이름이 움직이잖아요. 음이름은 변함이 없다. 자, 첫째 선을 이 선이다. 이 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장조가 이 키잖아. 마장조, 이 키. 그러면 첫째 선이 이 선. 그래서 이 음을 도로 하는 장조를 이 키, 우리나라 음이름으로 마음을 도로 하는 장조를 마장조라고 하기 때문에 요 마음에서 도가 되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어 갈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이것은 계속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게이름에서 미파 시도 사이가 반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미파 시도만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만들어 놓는다고 자동적으로 미파 시도가 반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고구마 순을 심었잖아요. 고구마 순을 사다가 밭에 던져 놓는다고 해서 고구마 순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 자리는 누가 찾아줘야 돼요? 사람이 찾아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연주하는 사람이 이 위치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음이름에서는 어디가 반음이라고 그랬죠? 음이름에서는 EF와 BC가 반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위치가 도레는 온음이 돼야 되는데 반음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정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F가 반음이에요. 이 F, 그죠? 도레가 반음이에요. 그러면 온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샵이나 플랫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음, 마음을 도로 잡았기 때문에 이 도로 잡은 기준은 조표를 붙이면 안 돼요. 올리거나 내리면 안 돼요. 왜? 이 음이 흔들리면 키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음을 도를 잡았다. 그러면 반음이니까 F음을 위로 내리면 음이 같아지니까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왜? 온음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F는 반음 안 하니까 F를 반음을 올려주는 거예요. F를 반음을 올려주면 반음에서 온음이 되는 거잖아요. 온음, 반음에서 반음을 위로 더 올려주니까 반음 두 개가 되니까 온음이 되죠. F와 G 사이에는 검은 금반이 있어요. 그죠? 본래 온음이었는데 이 F를 반음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F와 G 사이가 반음이 줄어드니까 반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G음을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G음을 올려주는 거예요. 왜? 온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G와 A 사이는 검은 금반이 있어요. 검은 금반 아는 게 중요합니다. G와 A 사이는 온음인데, 검은 금반이 있으니까 온음인데, 레미를 온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G음을 반음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G음이 G샵이 되어 있겠죠. 그죠? G샵, 요 F샵. 그래서 반음이 올라왔어요. 반음이 올라와서 레미가 온음이 됐어요. 본래 GA 사이는 온음이었는데 미파가 반음이잖아요. 개이름으로 미파는 무조건 반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G음을 반음을 올렸으니까 온음이었던 GA 사이가 미파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반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A와 B 사이에 검은 금반이 있어요. 온음이죠. 그죠? 파솔은 온음이어야 돼요. 파솔은.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파솔, 그 다음에 솔라, BC 사이. 솔라가 온음이 돼야 되는데 BC 사이가 지금 반음이잖아요. 본래. 그래서 BC 사이를 C음을 아래로 내리면 안 되죠. 위로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C음을 올려주면 반음에서 CD 사이에 검은 금반이 있잖아요. 검은 금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음이 온음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와 D 사이가 온음이었는데 반음이 줄어들었잖아요.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D음도 위로 반음을 올려줘야 돼요. D와 E 사이에 검은 금반이 있어요. 자, 그래서 D음을 위로 반음을 올려주고 D음에 샵을 붙여주는 거예요. 샵이 왜 필요하다? 이 키에서 마장조에서 샵이 왜 몇 개가 들어갔죠? 장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D와 E 사이에서 온음이었는데 라시를 온음을 만들기 위해서 D음을 반음을 올렸으니까 D, E는 온음이었는데 반음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반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음을 빼앗겼으니까. D 때문에 반음이 빼앗겼으니까 자동적으로 반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키, 마장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샵이 몇 개 필요했다? 4개 필요했다. 4개 필요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F와 G, C와 D 요 4곳이 샵이 필요했다. 그래서 조표는 뭘 알려준다? 이 키를 만들어 주는데 요 샵이 4개 필요했다라고 요것이 조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조표 샵 4개를 보면 요것이 이 키구나. 이 키를 만들
만들 때 샵이 4개 들어갔구나. 요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게 뭐냐고? 떡국을 하나 사왔는데, 떡국. 여기 보면 국내산 쌀 100%, 쌀이 100%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들어갔나? 영양 정보, 100g의 당, 나트륨 990mg, 탄수화물 당류 54g,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이렇게 해서 요게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떡국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 속에 요러한 내용, 재료들이 들어갔다. 이게 뭐냐? 조표라는 거예요. 조표. 이 마장초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샵 4개가 필요했다.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걸 뭘로 만들었지? 이게 뭘로 만들었지? 이래 살펴보잖아요. 원료, 재료, 원재료명, 이것을 만드는데 무엇이 들어갔다? 이 키를 만드는데 무엇이 들어갔다? 샵이 4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샵 4개를 보고 뭐라고 한다? 키를, 조를 나타내는 장조냐, 단조냐, 사장조냐, 라장조냐? 조표가 뭘 알려주죠? 도자리를 알려줘. 도자리는 출발점이죠. 출발점, 운지가 어디에서부터 1번이 들어간다. 운지를 알려주는, 운지. 조표는 도를 알려주고, 출발점을 알려주고, 운지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운지. 그리고 운지를 알고 난 다음에 뭘 알죠? 스케일을 알죠. 가는 길, 오르락내리락,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길, 그 다음에 거꾸로 오는 길,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그 다음에 뭘 아는 거죠? 출발점을 알았으니까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가 나오겠죠. 그죠? 스케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주요 사마음을 알려준다.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것은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나 전자올겐 하시는 분들이나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이나 기타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샵 4개를 보고 이 조표를 보고 올린다 내린다 하는 그 선생님에게는 배우지 마세요. 왜? 이미 이 마장조를 만들 때 요것을 사용해서 샵을 이용해서 다 올려버렸어요. 이 키라는 어떤 상품을 만들 때 요것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어.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도자리만 알면 돼요. 도자리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운지만 알면 돼. 운지. 오르락내리락. 운지만 알면 돼. 왜? 이미 만들어 놨거든. 이 키를 만들 때 요것을 사용했다. 이 떡국을 만들 때 이러한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재료를 보고 또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떡국이 들었는데 참 멍청하기는 진짜. 이미 만들어 놨어. 이 조표는 요 샵 4개를 사용해서 이 키를 만들어 놨는데 또 올리고 연주하면서 또 올리고 내리고 그러니까 조표가 2개 이상만 붙으면 어려워서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뭐냐?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고정도법이에요.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 왜? 자꾸 조표가 많이 붙거든. 샵만 있나? 내추럴 제자리표도 있지. 또 샵이 하나만 있나? 더블샷도 있지. 뭐 조표가 어디 도가 한 곳에만 나오나요? 위에도 도 나와. 레가 위에도 레가 나와. 미가 위에도 나와. 아래쪽으로 솔이 나와. 아래쪽으로 라가 나와. 조표는 두 개지만 그 음력의 폭 때문에 네 군데를 올려야 될지 다섯 군데를 올려야 될지 세 군데를 내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음악에 따라. 그래서 영양 정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요즘은 비만에 걱정이 많잖아요. 콜레스테롤. 그래서 항상 뭘 살피죠? 식품을 살 때 영양 정보를 먼저 살피잖아요. 그것처럼 음악에서는 이 조표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조표. 마장조 이 키를 만들 때 샵이 4개 붙었구나, 들어갔구나. 이 샵이 붙은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가 샵이 붙었네, 미가 샵이 붙었네. 발음을 올려야지. 올려놨는데 뭘 또 올려. 마장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샵을 어디에 사용했나? 이래 강의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거는요,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장조는 레가 검은 건반으로 지나가고 미가 검은 건반으로 지나가고, 올리는 게 아니야. 이미 올려놨어. 그 다음에 라가 검은 건반으로 지나가고 시가 검은 건반으로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운지가 1, 2, 3, 1, 2, 3, 4, 5. 그런데 노래가 도에서만 끝나면 쉬울 텐데 또 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갈 때는 운지가 5번을 1번으로 해주면 1, 2, 3, 4, 5 올라가면 된다. 이해가십니까? 요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려봐야 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손가락 운지를 훈련을 시켜야 돼. 훈련을. 이 샵이 내부터 이 키구나. 생각하지도 않는데 손이 자동적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학생들의 몫이에요. 선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드리면 선생이 알려주고 선생이 연습하고 있으면 학생들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또 규칙 뭐가 있죠? 장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디까지 내려온다? 솔까지 내려간다. 이름으로 솔까지 내려간다. 개 이름으로 도, 시, 라, 솔. 도, 시, 라, 솔. 맞죠? 도, 시, 라, 솔. 도, 시, 라, 솔. 솔까지 내려온다. 솔까지 내려올 때 운지가 어떻게 되느냐? 도, 시가 3번, 2번, 1번. 솔을 1번으로 잡는구나. 그죠? 이곳의 음이름이 뭐죠? 이 소리나 같은 음이죠. 그죠? 이 라나, 요 라나 똑같은 음이에요. 옥타브로. 그죠? 그 다음에 시 음이나 이 시음이나 옥타브 차이 똑같죠. 그래서 라와 시에 뭐가 걸려있죠? 어디로 가야 되죠? 라와 시가 검은 건반을 지나가는구나.
솔은 검은 건반이 아니고 흰 건반이구나. 요걸 아는 거예요. 요걸 자 요렇게 해서 그 이름이 도, 시, 라, 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아셨죠? 요런 걸 아는 게 실력이에요. 장조는 어디까지 내려온다? 대부분 솔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음악들은 미까지도 내려갈 때가 있더라. 무엇에 의해서? 작곡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도까지 갔는데 음이름으로 보통 지음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음이름으로. 자, 어디까지 올라간다? 도, 레, 미. 여기 지음이잖아요. 미. 항상 높은 지, 낮은 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장조는 솔까지 내려가니까 B음까지. 요게 B음이잖아. 요게 D음이고 D음, 요게 C음이고 요게 B음이잖아. B음까지 내려갔네. 요 샵부터 D샵, 요 C샵. 이것은 이미 이 키를 만들 때, 마장조를 만들 때 사용한 뭐다? 재료다. 이 키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가 뭐다? 요 샵 4개다. 이미 만들어 놨는데 또 뭘 올린다고 그래.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나와 있어. 볼일 끝났다. 여기에 붙어 있죠. 여기에 붙어 있죠. 그리고 걔 이름은 레, 미. 그래서 운지가 1, 2, 3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라, 시 하면 운지가 4, 5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에서 중요한 것은 레와 미, 라와 시, 라와 시가 반음이란 뜻이 아니라 레와 미가, 라와 시가 검은 것만을 지나간다. 돌다리를 지나간다. 검은 것만을 지나간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대단해지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연주를 하면 삑사리가 안 나. 삑사리, 여러분들 건반 하시는 분들 삑사리, 뿌가 아니라 삑사리가 안 나. 삑사리가 안 나.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면 연주하기가 그렇게 수월한데 이 가는 길을 모르고 샵 4개만 붙으면 손발이 덜덜덜 떨려. 7080 노래방에 7080에 가면 샵 4개짜리 연주하는 사람 없어요. 왜? 가는 길을 모르니까. 전부 다는 모른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샵 4개 붙은 스케일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이 키에서 한 키 딱 낮춰버리면 D키가 되잖아요. D키. D키로 연주를 한다든지 샵 2개. 여기에서 한 키를 딱 올리면 F키가 되거든. F키는 내림표 하나를 붙으니까 쉽거든. 키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키로 해주세요. 그날은 죽는 날이야. 죽는 날. 원키로 해주세요. 뭐 안동역에서 이런 게 원키로 하면 F샵 키, F샵 마이너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샵이 3개인가 4개인가 붙었을 거예요. 샵이 4개 붙으면 C샵 키가 나요. C샵.
C# 마이너. 뭐 연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음정이 있기 때문에 반음 낮추면 노래 맛이 안 나요. 이게 작곡자가 도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의 느낌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도자리 위치를 잡는 게 참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노래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원키는 정말 중요하다. 원키. 왜? 이 원키로 불러줘야만 그 노래의 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1도함 도미솔을 찾아야지. 도미솔 어디 있노? 여기 있네. 도, 미, 솔. 이것을 아래로 내려서 도, 미, 솔. 도미솔의 코드 이름은 뭐예요? 이 키의 도미솔의 코드 이름은 뭐예요? 요게 E음부터 시작했으니까 E 코드죠. 그죠? 그 다음에 파라도. 자, 이것을 그대로 옮기면 이 키의 파라도의 코드 이름이 뭐죠? A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 A 코드예요. 이거는 1도 화음, 이거는 4도 화음. 1도 화음은 이 코드가 도미솔이 되는 거예요. 도미솔. 4도 화음 무조건 하고 파라도야. 4도 화음은 파라도. 그 다음에 솔시레. 시, 요래, 요래, 솔시레. 요걸 순서대로 갖다 적으면 솔, 시, 레, 솔시레. 맞죠? 솔시레. 요것이 B 자리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건 B 코드예요. 그죠? B 자리, B음, 자, B 코드. 요게 5도 화음 솔시레예요. 솔시레. 자, 여기에서 도미솔은 미가 검은 금반으로 지나가야 되고, 파라도는 라의 검은 금반을 연주를 해야 되고, 솔시레에서 솔, 시와 레가 검은 금반입니다. 이 키는 도미솔이 E 코드고, 파라도는 A 코드고, 솔시레는 B 코드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게 실력이 있다. 원리를 모르면 무엇을 만들 때 책글상을 만들든 음식을 하든 순서, 차례를 기억을 하고 그 차례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것이 제품이 다르게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순서는 똑같다. 순서. 짜장면 만드는 순서, 짬뽕 만드는 순서, 국수 삶는 순서, 밥하는 순서, 된장찌개 끓이는 순서 다 다르다. 순서를 알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C키가 가는 순서, D키가 가는 순서, E 플랫키가 가는 순서, 운지 순서가 다 다르다. 이 순서를 가는 차례의 운지를 꼭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이거 조표는 뭐다? 이 키, 마장조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은빛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